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바로 알려드릴게요. 02511-0105번, 02511-0105번 열려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쾌한 또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2017년 일단 시장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인구 구조가 변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첫 번째로 임대 수익과 두 번째로 가치 보존을 위한 이러한 부동산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은 재건축 아파트나 소형 아파트,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건물, 오피스 수익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리고 건물과 더불어서 상가주택의 이런 틈새 시장을 좀 노려봐야 될 때가 이런 시기라고 일단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할 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고민 상담해 드릴 거고요. 네, 그럼 저희 고민 전화 받는 동안에 이번 주 부동산 이슈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주택이나 보금자리 주택 같은 어떤 그 공급 위주의 정책이 나올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주택 소유 가구를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56%가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주택은 44%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 소유자가 확장 여지가 있다는 것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자산 보유의 상위 20% 가구가 전체 주택의 52%, 파레토 법칙이 2대 8인데 2대 5 정도 지금 이렇게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채 이상 다가구 주택 가구 수가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 소유 가구 비중이 60에서 65%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5%에서 10% 정도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가구 수가 총 주택 가구 수가 1,900만 가구잖아요. 1,900만 가구이기 때문에 인구주택 센서스를 해가지고 2015년 기준에 쓸 때 1,900만 가구이기 때문에 95만 가구에서 190만 가구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택 소유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연령대를 한번 보면요. 가구주 연령이 50대하고 40대가 지금 가장 많죠. 50대가 40, 50대가 돈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인 가구하고 우리나라 2인 가구 비율하고 비슷해요. 1인 가구, 2인 가구 비슷해서 한 52%가 40대하고 50대고요. 60대를 포함하면 71%가 지금 고령 70대 같은 경우는 한 15%로서 한 85%, 86%가 40대 이상이다. 다시 말해서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대출을 통해서 주택 매수하고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데 전체 연령대 평균 대비 고령화 55세 이상하고 60대 소유자가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금 60대 소유자 비중은 전년 대비 7.4%가 늘었고요. 55세 이상 같은 경우도 57%가 4년 전 대비 늘었기 때문에 좀 고령자들이 많이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대 간 주택 소유 불평등이 좀 심화되는 그런 측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고령층 부동산 소유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30대 이하가 주택 소유 비중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한 주거부 부담으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따라서 주택 금융 정책이랄지 주택 공급 정책을 30대나 20대나 30대, 40대 초반 위주로 좀 해야 되겠다는 판단도 들어집니다. 따라서 LTV나 DTI를 LTV가 지금 70%, DTI가 60%인데 이러한 것들을 연령대별로 좀 차등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과점 제도 같은 경우도 무주택 기간이랄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보면은 이게 거의 40대하고 50대, 60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지난주에 2017년 전망을 냈는데요. 일단 한국감정원에서 낸 거는 0.2%가 하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0.3%가 상승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락과 상승이 0.2%, 0.3%로서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죠. 그다음 부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서울하고 인천, 경기는 서울 같은 지역은
완만한 상승, 인천, 경기는 완만한 하락, 그다음에 충북, 경북, 대구, 경남 작년에 하락했던 지역들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를 한번 봐보면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가 2017년 말에 지금 올해 말에 지금 공급이 되는데요. 위례신도시가 7,800가구가 지금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례신도시가 한 4만 가구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나올 물량이 13,000가구예요. 다시 말해서 3분의 1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3분의 2는 이미 분양이 됐고 그래서 위례신도시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북위례 11개 단지에서 7,800가구가 나오는데 일반 분양이 7,800가구고 한 5,200가구 정도는 이거는 공공분양이죠. 그래서 공공분양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6개 단지는 이제 장기전세 국민임대 행복주택 군인아파트로 들어가고요. 3.3제곱미터당 위례신도시가 1,700만 원에 분양을 했죠. 1,700만 원에 분양했던 게 2015년 말에 1,943만 원, 2016년 말에 2,250만 원으로서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이 올랐어요. 500만 원. 너무 많이 올랐죠.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이면은 30평대 기준에 했을 때는 뭐 한 1억 5, 6천만 원 정도 지금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아파트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1,904만 원인데요. 3.3제곱미터당 한강 이남이 강남 4구를 포함해서 한강 이남이 2,233만 원보다 지금 위례신도시가 더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육군 특수전 사령부가 공수부대죠. 공수부대가 2016년 7월 달에 이거는 한 10년 정도부터 일단은 이전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5년 이상 지금 딜레이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이후에 아파트 분양이 중단이 됐는데 2017년 10월에서 11월에 다시 2년 만에 아파트 분양이 재개가 되니까 여기에 청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북위례 같은 경우는 이제 5호선이 있고요. 남위례 같은 경우는 수변공원이라 그러는데 이 수변공원 밑으로를 이제 남위례라 그러죠. 여기는 이제 위례 중앙역이 상당히 좀 늦게 지금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례 중앙역 같은 경우가 앞으로도 한 6년에서 7년 이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북위례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띨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호반건설에서 지금 올해 지금 10월에서 11월 정도에 호반건설에서 700가구 정도를 분양하는 걸 필두로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한 2,500가구 정도 되고요. 내년 하반기 한 1,400가구, 그다음에 공공을 2,000가구 플러스 하면은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도 한 2,400가구 정도 돼서 내년에 5,000가구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부터 청약을 들어가되 내년까지 주의 깊게 봐야 될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공공택지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급을 하고 LH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급 예정입니다. 그래서 SH공사하고 LH공사가 이쪽에 일단은 분양을 시작하고 또 택지도 매각을 함으로써 그만큼 위례 신도시의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분양하는 걸 한번 지도로 살펴보면 3-5블로 이게 지금 2017년에 나오고요. 2018년, 2018년. 그래서 이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변공원 쪽을 이거를 북위례 중에서 이게 서쪽 편이라고 보고요. 서쪽 편이라고 보고 이쪽을 동쪽 편이라고 봤을 때 이 서쪽 편이 거여역도 있고 이쪽에 마천역이라고 또 있죠. 지하철 5호선. 서쪽 편 자체가 동쪽 편보다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시경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이번 주 부동산 이슈, 위례신도시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 함께 살펴봤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상담번호로 걸려온 전화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번호 02-511-0105번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그럼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갖고 계신가요? 제가 방배동 3호 아파트 43평을 네.
2005년에 6억에 사서 지금까지 12년을 보유했는데 네. 주변 다른 뭐 아파트들보다 너무 오르지도 않고 재건축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이제 컸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이 계속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있다면 들어가서 살 것이고 네. 가치가 없다 그러면 저는 흑석동의 면수대 현대아파트나 한양 현대아파트를 비슷한 가격이니까 사는 게 어떤지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방배동 사무아파트를 이제 6억에 12년 전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죠? 요즘 9억 2천 정도 하더라고요. 9억 2천 정도, 그 집 43평이라고 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무아파트 일단 저희 전망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43평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셨죠? 네, 9억 2천. 이거 전세 놓으면 얼마나 가나요? 전세. 5억 5천요. 5억 5천. 5억 5천. 그러면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4억 정도, 네. 뭐 3, 4억 정도 네. 지금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1976년에 지어진 아파트 맞죠? 네, 1264세대 해서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몇 차인가요? 13동 정도 있어요. 13동 정도. 네. 이게 한 1000세대 정도 되나요? 넘어요. 1000세대 넘어요. 네, 그래서 사무아파트 지금 방배동 카페 골목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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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은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추진위원회 단계잖아요, 그죠? 네,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을 해야 되고 사업시 인가를 받아서 관리처분 이렇게 갈 텐데 네. 이게 지금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꽤 오래됐죠. 제가 살 때부터도 이미 조합원이 설립이 됐었어요. 3-4번이 무너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다 지쳐서 아무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방배 3구역, 5구역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 방배 3구역, 5구역, 6구역 내방 해가지고 있는 그쪽. 네. 이거 아트자에 분양했고 그래서 방배동 같은 게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 그래요. 단독주택 네.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은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동주택이죠.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재건축은 좀 틀리죠. 그래서 40년이 됐는데 이거를 팔아야 네. 될 건지 아니면은 언제 팔아야 될 건지 뭐 이런 게 궁금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입지는 뭐 강남권이고 상당히 좋은 입지에 속해졌죠. 방배동에서도 뭐 이렇게 초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 자체는 좋은데 이 아파트가 그 대지권 비율이라고 했어요. 대지권 비율. 이게 지금 43평인데 땅 지분이 몇 평인가요? 땅 지분. 집은 저는 지금 전용 용적률밖에 모르겠는데 용적률이 한 250, 60이었던 것 같아요. 용적률 250% 정도. 그래서 이 사무 아파트랄지 이쪽 밑에 쪽에 있는 고층 아파트잖아요. 이게 10 몇 층인가요? 12층이요. 12층이죠. 고층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좀 많아요. 다시 말해서 대지권 비율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43평이면 이게 한 15평이나 14평이나 15평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내 땅 지분이. 지금은 네네. 건축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건축을 하면 땅 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첫 번째로 대지권 비율이 한 3, 40%밖에 안 돼요. 3, 40%. 네. 개포주공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뭐 개포주공 네. 1단 이런 데 100%인데 대지권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업성이 썩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거죠. 경향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대지권 비율이 높고 40년이 됐는데 이제 너무 속도가 늦죠. 속도가 늦다. 네. 그래서 속도가 늦으면 그만큼 내 자산 가치 상승률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를 하시는데 지금 이 반포 주공 아파트 알고 계시죠? 위에 바로 있는 거. 네네. 네. 이거 반포 주공 아파트가 이제 정비 계획 변경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이 16일인가요? 뭐 18일에서 한 19일 정도 이번 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심의를 통과를 하면 이게 네. 빨리 진행이 돼갖고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 갈 수도 있어요. 네. 잘하면. 그런데
가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이나 잘하면 그래서 이게 일단은 첫 번째 통과가 되고 좀 가시화가 되면 이제 이주 시기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주 시기. 다시 말해서 매도 시기는 이 개포주공 이주 시기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는 게 제일 그러니까 구방포에 높은 달려있네요.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매도로 가닥을 잡으시고 네. 개포주공이 아니고 반포주공이죠. 네, 죄송합니다. 반포주공이요. 네. 반포주공 아파트 이주 시기에 맞춰서 일단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적절한 매도 시기에 맞춰서 잘 매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네, 제가 지금 실거주로 매수를 고려 중인데, 네. 지금 부동산이 좀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네. 지금 이 매수 시기도 괜찮은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아파트가요. 네. 센트라스랑 텐즈힐인데, 네. 둘 중에 어디가 좀 전망이 좋은지도 궁금하고요. 네. 지금 가격이 한 남양의 판사형은 8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추후 상승 가능성이나 좀 가격이 적당한지 좀 이런 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왕십리 아파트 쪽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30평대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센트라스하고 텐즈를 저희 비교를 해볼 거고요. 또 이제 매수 시기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자금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자금이 많지 않아요. 한 반 정도 있거든요. 한 4억 정도? 네. 네, 4억 정도. 네. 그래서 텐질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어떤 네네. 쪽 보고 계신가요? 1단지를 보고 있어요. 1단지하고 여기 네네. 센트라스 아파트 이거 3단지 이거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아요. 3단지.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보시다시피 텐질 네. 아파트하고 이 상왕십리 역과는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면은 바로 상왕십리역에 도달하는 그런 단지도 있고 약간 먼 단지도 있는데 네네. 제 판단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3단지에 상황심리 쪽에 붙어 있는 이 단지하고 네. 2단지나 1단지 네. 제일 북쪽에 있는 단지하고는 최소 5천만 원에서 네. 5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까지는 더욱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1단지랑도요? 네. 네. 그래서 이 3단지 쪽으로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면 1단지를 해야 되겠지만 5천만 원 이상이 차이가 안 나면 첫 번째로 이제 3단지 쪽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매수 시기를 말씀하셨죠? 네네. 매수 시기는 지금 3단지가 입주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3단지. 이거 4억을 지금 바로 좀 가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디서 빼야 되나요? 좀 가능해요. 바로 가능해요. 네. 그러면 지금 8억 정도 가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1월 말인가 2월 초까지 입주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네네. 2017년 1월 말까지 입주를 하면 네. 이 입주 시기가 끝나면 이제 네. 그때부터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연체이자. 네. 연체이자가 붙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 정도는 좀 급매물이 나오고 네. 두세 달에 또 지나면 급매물이 다 소진되면 다시 7억대 후반에서 8억 정도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동원이 가능하면 이거 전세 끼고 사면 한 2억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 전세가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지금 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8억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만 떨어져 가지고 7억 5천 이하의 매물이 있으면 네. 매수하셔도 괜찮다. 첫 번째로 매수 시기 네. 매수 시기 즉시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만약에 7억 5천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2018년 말, 다시 말해서 내년 말까지 가면서 미국 네. 금리하고 한국 대출 규제도 봐야 되기 때문에 2017년 말까지 가면서 기회를 한 번 더 포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왕십리 아파트 두 가지 매수 타이밍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 매수 타이밍 잘 잡아서 성공적인 매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네. 갖고 계세요? 제가 성북구 장이동 뉴타운을 네. 매도했었는데
네, 매수했었는데요. 네. 34평 5억 4천이거든요. 근데 네. 향후 가치랑 네, 매도 시기는 언제쯤이 좋은지. 네. 네, 지금 그럼 장인뉴타운 어떤 아파트 매수하신 거예요? 아, 레미안이요. 장인뉴타운의 레미안 아파트요. 네, 5구역. 그럼 실입주 목적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투자 목적으로만 네. 이제 매수? 실입주 목적도 있으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몇 평 보유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34평이라고 하셨구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34평 저희 지도 찾았으니까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작년 11월에 분양받으셨죠? 네. 얼마에 분양받으셨나요? 아, 5억 4천이요. 5억 4천. 5억 4천이고 5구역이고 이 밑에가 1구역이었죠? 1구역. 네, 5구역, 맞아요. 3구역 해가지고 장인 뉴타운 같은 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좋은 뉴타운으로서 거듭날 뻔했는데 장인 뉴타운이 무산되고 뭐 이런 거 좀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무산돼가지고 이 12구역 밑에 보면은 뭐 12구역, 13구역 있고 2구역, 3구역은 지금 가고 있는데 참누리 이런 것들은 가고 있는데 12구역, 13구역하고 지금 뭐 한 11구역, 뭐 11구역, 10구역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면적으로는 이게 56만 평 정도 됩니다. 56만 평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세대수는 뭐 한 15,000세대 정도 이렇게 15,000세대에서 2만 세대까지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면적 비율로 봤을 때 3분의 2가 날라갔고 구역 그 수로 봤을 때는 15구역에서 한 절반 정도가 2분의 1 정도가 지금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는 힘든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고 지금 5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요? 1562세대인데 1구역이랑 합하면은 2500이라고. 1500세대하고 1구역 1000세대 하면은 2500세대 정도 되는 이제 대단지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동쪽 라인으로는 됩니다. 근데 서쪽 라인이 지금 거의 다 해지가 돼서 그래서 일단은 이게 분양가가 5억 4천이라고 그러셨죠? 네. 분양가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 9,500이에요. 5억 9,500만 원입니다. 서울 시내 평균이. 그래서 이거는 신축 아파트고 서울 시내 평균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가치 상승 여력은 있다. 첫 번째. 신축 아파트. 두 번째, 이제 경쟁률을 우리가 청약 경쟁률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청약 경쟁률 10대 1이 넘었죠. 네, 16대 1이었어요. 16대 1이고 1단지 같은 경우는 뭐 한 20대 1이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네. 경쟁률 자체가 10대 1이 넘어간다는 거는 앞으로 그 아파트 가치가 하락하기가 힘들어요. 3대 1, 4대 1 정도면 좀 하락을 하고 이러는데 10대 1이 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앞으로 급하게 상승하는 않지만 물가 상승률 이상 실거주 목적으로는 참 적정한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매도는 언제쯤? 매도는 이게 입주가 2019년이죠? 네, 9월이요. 2019년 이후에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저희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7년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절세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중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 문의는 02511-010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해 주신 전문가는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